예,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쿨 강의를 맡은 이인의 PD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할까 해요.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내 컨텐츠를 만드느냐. 오늘 기획과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어떤 아이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기획을 하고 또 어떤 임팩트 있는 구성을 할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기획안과 구성안을 한번 만드는 간단한 방법하고 또 이제 방송의 여러 장르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송 장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장르를 다큐멘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우리가 무언가 이제 컨텐츠를 잡아서 정하려고 할 때 뭔가 생각을 해둔 아이템, 아이디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유튜버를 시작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처음 시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를 갖고 활용하는 걸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의 작은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획안이라는 걸 뭐 무엇인지 구성안이라는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기획안이나 구성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틀에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의 집이라고 본다면 이 기획안과 구성안이라는 거는 하나의 설계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떠한 곳으로 뭐 아파트를 짓느냐 아니면은 뭐 그 뭐죠 양옥집을 짓느냐 뭐 전원주택을 짓느냐 생각을 하고 이 안에 방을 몇 개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뭐 부분을 더 축조를 크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는 걸 우리가 기획안 구성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아이템을 활용해서 진행할 것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획안을 정할 때는요, 어떤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있고, 정보도 있을 거고, 흥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예전에 대중성, 시의성, 공감성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부분과 곁들여서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어떤 연출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아이템을 소화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의 기획안이 됩니다. 아이템을 통해서 작성하는 큰 기획안은요. 이 기획안에는 이 프로그램, 이게 방송이라든가 영상에 왜 이 영상을 촬영했는가에 대한 기획 의도가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촬영하고 편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출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나와야 되는지도 체크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내용, 줄거리가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제작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보여지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제가 기획 의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기획 의도라는 거는 우리가 영상을 촬영했을 때 왜 이 영상을 촬영했는가, 왜 기획했는가, 이러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참 요즘 인기가 많죠.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서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지? 왜 이런 프로그램을 촬영했지?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1박 2일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소들, 그리고 방방곡곡, 좋은 곳들을 알리는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슈퍼맨이 들어왔다는 경우는 물론 아이들의 행복하고 이쁜 모습들을 보면서 힐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국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탈피도 하고 사람들한테 약간 계도하는 부분도 안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기획 의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그라인이라고 제가 크게 활용을 써놨는데요. 이 로그라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카피처럼
이 프로그램을 볼 때 가장 활용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로그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반려 문화를 바꾼다. 이게 바로 거기에 로그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카피, 이 부분 로그라인을 활용해서 기획 의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진행을 하실 때 한번 직접 그 기획 의도와 시놉시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활용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크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국에서는 물론 디테일하게 많은 스태프들이 그걸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활용을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연히 갈 수 있으면 되다 보니까 타이틀이라든가 형식, 장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출 방향성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안 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송의 장르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좀 파생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크게 보도 쪽 프로그램이 있고요. 뉴스 같은 거,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능, 그다음에 교양, 뭐 라디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쇼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가장 이 방송의 근본이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장 보는 것은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또 하나의 뭐 삶에 있어서의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안점이라든가 해답을 찾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무겁게만 되진 않아요. 요즘에는 재미있고 가볍지만 그 안에 해결되는 주제는 안고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유튜브에서도 간혹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을 허구성 없이 그냥 사실적으로 그린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1차 대전 때 전쟁 기록으로 시작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에 가장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종류에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의 휴먼 다큐멘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간극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시사 다큐멘터리, 뭐 KBS의 뭐 여러분들 시사 뭐 기획 창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 다큐멘터리는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게 뭐 그 영국의 이제 BBC라는 방송국에서 환경 다큐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게 광고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북극곰이, 얼음이 녹는 그 작은 얼음 위에 서 있으면서 북극곰을 살리자. 나중에 환경을 지키자. 이런 식의 캠페인성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 다큐멘터리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 자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시면 역사 쪽에 이제 코멘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가 또 많아지고 있고요. 문화예술을 다루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는 것보다 2개, 3개 이상의 장르를 혼합한 융합적인 다큐멘터리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기획 의도는 사람들한테 왜 이 영상이 사람들한테 제작이 되고 보여져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부분 영상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영상을 촬영해서 찍는 거는 스케치를 그냥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제가 타이틀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의 콘텐츠에 나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확실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획 의도를 안고서 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러브인 아시아라는 옛날 프로그램, 지금은 러브인 아시아가 이제 종영이 됐는데요. 이게 KBS에서 이제 16년이 넘게 좀 방송이 됐는데요. 보시면 기획 의도가 그렇습니다.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족 감동의 휴먼 스토리. 그리고 한국으로 꿈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감동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잇는 이해와 나눔의 품앗이 프로젝트. 이런 자체가 아까 제가 기획 의도가 로그라인으로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로그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제 아주 많아졌는데 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KBS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인데요.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3일의 공간에서 72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그 낯선 일상을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좀 높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장 되게 그 마음에 남았던 그 부분이 논산훈련소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논산훈련소 쪽에 다큐멘터리를 몇 번 촬영을 하러 갔다 오니까 아는 곳이 나오니까. 근데 그 72시간을 어떻게 담을까 봤더니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신입 그 군인들, 가족들, 그 안에서 생활하는 또 이제 그 육군들, 다양한 이야기가 절묘하게 딱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되게 이제, 참 그 감동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누구의 모두가 군인의 가족이잖아요. 군인이거나 정말 군인이었거나 군인이 될. 그러다 보니까 공감성을 상당히 크게 안고 갈 수 있었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KBS의 또 아주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건 휴먼 다큐멘터리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녹여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이게 바로 인간극장 기획 의도의 하나의 로그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집 다큐멘터리 이제 어떠한 제가 다큐멘터리는 시의성이라든가 그 시대의 대안점이라든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KBS에서 제작했던 중국에 대한 슈퍼차이나라는 그 다큐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 의도를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이래서 기획을 하게 되고 촬영을 하고 우리한테 보여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획 의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할 때도 항상 이 기획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이게 구성을 우선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신 이후에는 어떤 연출 방향으로 가야 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도 연출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예시로 들자면 반려동물을 갖고 연출 방향을 예능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다큐성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시사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어느 쪽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서 편집을 하실 때라든가 촬영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물농장이란 프로그램은 상당히 약간 동물과 사람의 하나의 그 삶의 이야기, 브이로그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부담 없이 다가가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게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좀 방향성을 갖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다큐라든가 시사적으로 좀 무겁게 다뤄졌다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기가 많이 이렇게 대중화해서 보기가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아이템과 기획안을 짰으면은 하나의 이제 줄거리, 그 하나의 내용의 틀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떠한 순서대로 넣을 것인지,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 이제 시놉시스는 하나의 줄거리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을 뭐 유튜브 영상을 5분 정도 찍는데 그렇게 큰 줄거리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촬영 그 내용을 갖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재를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놉시스를 갖고 하나의 구성안을 만들 겁니다. 이 구성안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의 설계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략 5분 정도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구성안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우리가 시 같은 경우도요. 가끔씩 보시면 문학에 있어서 시 같은 경우도 도치법이라고 해서 앞뒤가 바뀌면은 좀 더 강한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성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질 부분들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주는 그걸 계속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드라마를 예제로 들자면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출생에서부터 그죠?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치고 청년기가 된 다음에 장년기로 가고 이런 류의 그 스타일들이 옛날 드라마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년 시절에 나오지 않고 가장 전성기였던 하이라이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전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포맷에서 보시면은 좀 요즘에는 좀 반전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아예 주인공이 죽으면서 시작하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역추적하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약간 구성이 일관적이진 않다는 거죠. 좀 색다른 구성들이 사람들한테 좀 어필되는 그 부분들이 큰 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재미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가지각색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구성안 안에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좀 더 재미지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자막이라든가 그리고 나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훨씬 좋은 구성안이 될 수 있겠죠. 그 구성안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샘플링으로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성안도 있겠지만 이 구성안을 하나 일목요연에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저희가 큐시트라고 합니다. 이 큐시트라는 거는 구성안을 그냥 간단하게 시간별로 체크를 한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이 많다 보니까 큐시트를 많이 활용해서 스태프들이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작가들 같은 경우는 구성안이나 원고를 갖고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이 구성안을 틀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원고를 써서 그 원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취재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꼭지물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이제 영상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코너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색다르거든요. 그런 구성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기획과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기획과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요. 먼저 현재 기획하고 싶은 영상 아이템이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이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항상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이템하고 융합해서 쓸 수 있는 시너지가 클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이 있는가. 같이 파생돼서 여러 가지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즐겨보고 있는 뭐 방송이나 유튜브 프로그램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내가 왜 이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즐겨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으신다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나의 유튜브에 안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기획이나 구성에 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그 영상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 유튜브에 융합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상의 시놉시스를 한번 계속해서 짜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좋지만 그 내용 안에 또 다른 코너도 집어넣고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있어서 인터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현장성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인터뷰가 들어가면 또 그 영상이 좀 더 역동적이고 현장성이 살아있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버스킹하는 가수들, 그러니까 가수로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 영상, 작은 다큐멘터리를 구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하나가 아이템이 버스킹을 하는 그 예비 가수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이템은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영상을 어떠한 시놉시스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기획을 할 것인가. 왜냐면은 주인공이 그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스킹의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버스킹을 관람하는 관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기획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어필력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이틀. 유튜브 보시면은 여러분들 타이틀이라든가 그 안에 뭐 정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울리는 뭐 배경음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하나의 영상 포맷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영상의 로그라인을 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하면서 기획과 구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구성의 영상물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성과 이제 구성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간단한 원고 작성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상에 뭐 여러 가지 시의성이 있는 부분도 집어넣고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약 1분 내외로 글을 쓰는데요. 그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성 그리고 지금 시대적 이슈가 좀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구성 안에 원고 속에 좀 집어넣어 주시면은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알찬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획, 구성, 이런 부분, 아이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셨던 걸 거예요. 머릿속에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시는 거.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자, 내가 진짜 촬영하고 싶었던 거 있죠. 촬영하러 가서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촬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촬영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터뷰할 것인가, 어떤 영상을 찍고 싶은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의 구성안, 그리고 원고를 작성해서 그걸 갖고 직접 촬영을 해보시고요. 좀 더 탄탄한 영상물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과 구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